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상속재산 분할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이제 의뢰인은 큰아들인데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요즘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언장이 나왔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색하고 짠돌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용돈도 안 주고 어머니 뭐 병원비도 안 주고 일체 뭐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된 돌이 기본적인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던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팔게 되니까 나도 상속지분, 법정지분 달라 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걸어와서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 사실관계를 쭉 따져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다툼 정말 시간 오래 가고 감정 싸움 깊고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은 되지만 싸우는 당사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구구절절 나오기 때문에 서면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보신다면 상속해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 재산 상속해주면요 자녀들이 꼭 싸웁니다. 상속해주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돈 다 쓰시다가 남으면 그때 가서 뭐 그냥 현금으로 나눠줄 때나 나눠주더라도 재산 좀 제발 남기지 마시고 그냥 다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속재산 좀 남겨두면 자녀들 간에 싸우죠. 자녀들 간에 의리 다 상하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 다시 옛날 같이 화목하게 살겠습니까? 다 서운해서 섭섭한 마음이 남아서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 왼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왕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들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겨주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사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분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아들들한테 이제 짬짬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도 조금 주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아들을 좀 더 많이 주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기대감, 또 아들에 대한 믿거라 하는 마음, 또 딸은 뭐 출가 외인이라는 이런 생각, 괜히 딸을 주면 그 사위를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남의 집 식구를 준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는 많이 주시고 딸한테는 조금만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딸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했죠. 그래서 그 상속 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들이 그러는 거, 너 상속 포기 했잖아. 동생은 그거 효력이 없대. 나도 똑같이 나눠줘. 그래서 싸워서 그 막내 여동생 따님이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평상시 부모 봉양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나마 자기를 잘 돌봐주고
잘 배려를 해준 아들에게 이제 몰아줬어요. 몰아주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 평상시 왕래도 하지 않던 아들이 찾아와서 내놔라. 그래서 유류분 청구해서 그걸로 또 소송을 해서 어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는 뭐였냐면 이 어르신이 부인이 2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본처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 있었고 본처가 이제 사망하고 이제 2번째 부인을 결혼해서 그 2번째 부인에게서 또 자녀들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엄마가 다른 형제들 간의 그 알력 다툼 또 이분도 또 어마무시한 또 재벌이에요. 돈이 엄청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 뭐 제주도에도 막 수십만 평 땅이 있고 뭐 부산에도 엄청 많은 재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유류분 청구만 해도 수백억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결국은 다 결론은 원수예요.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큰아들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부모님 뒷바라지하고 병수발 다 한 아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걸 이제 보통 큰아들이 많이 하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큰아들이 했는데 이제 만약 다른 아들들은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게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법정상속분대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엄청 서운하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작은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을 다 줘야 된다면 그럴 거면 뭐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하나더라.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법대로 할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듣는 형은 굉장히 서운하죠. 와서 형아 고생했어. 그동안 형 고생했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나 좀 조금 나눠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도 조금 주지 이렇게 좋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소송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법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법대로 하면 이제 주는 사람도 속상하고 받는 사람 다 못 가져갑니다. 법대로 뭐 법정상속분 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다 되나요? 큰형의 기여분이 있는데 기여분 주장하죠. 기여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요건 다 계산하고 그러면 본인이 받고 싶었던 것만큼은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엄청 또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그리고 형제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의 배우자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자들이 또 겪는 어떤 서운함, 어떤 박탈감, 배신감 이런 게 또 엄청 큽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걸 보는 그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다 압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걸 보는 아이들은 그게 과연 가정교육상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니네들은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본을 못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다른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어르신 부모님이 저의 의뢰인인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최고 임원까지 올라가셨다가 퇴임하시고 재산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재산을 점점 줄이면서 살고 계셔요. 물론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약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상속 안 해주고 그냥 있는 재산 점점 줄여가면서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쓰고 그러고 쓰고 남으면 뭐 이제 물론 이제 장애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건 다 마련을 해놨고요. 따로
그 아이 혼자 남아도 충분히 그 아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이 다 소진하고 가시는 걸 목표로 아주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이 좀 많으신 부모님이든 재산이 얼마 없으신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상속하지 마시고 그 재산 다 쓰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녀들 싸우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아니면 똑같이 다 나눠주시든가 싸우지 않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사건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상속재산, 부모님 재산상속 자녀들이 꼭 싸우니까 아예 상속을 해주지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